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어제 또 하루 현중일 잘 쉬셨습니까? 작년 이맘때가 다시 생각나는데요. 작년 이맘 현충일 때, 현충일 전날 나스닥이 개폭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매스컴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한 말이 순국 선열이 우리 한국 정치를 살렸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적게 빠진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역시 우리 순국 선열께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열심히 저희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지만 6월 옵션 만기에는 좀 많은 변동성을 또 가지고 가는데, 왠지 저희들 내 종목은 조금 강하게 작용할 것 같은 제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중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의 후유증은 그 다음날까지 가요. 또 해피면 내일 목요일, 그 다음날 금요일, 이틀의 장을 아주 유심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 선물 만기를 알맞을 때 외국인이 지금 이틀째 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순 매도가 잡히고 있다는 건 어, 현물을 때릴 가능성이 많아요. 현물을 때릴 가능성이 많은데, 다행히도 보시면 인프라코 현코로 줄이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날 올린 것보다는 밋밋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체매은 순수 매집이 들어갔고, 그 다음 삼성중공업 다행히 순 매수가 거래량은 적지만 매수량은 적지만 그래도 매수가 순매수로 잡히고 있고, 대환유와 6월 5일자에 비해서는 아직 적죠. 매도량이. 그 다음에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이 매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외국인이 순매도로 잡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많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아마 느낌이 드실 거고, 그 다음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느낌도 드실 겁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롤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면은 지수 플레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주가는 어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 입장에 봤을 때는 롱과 숏의 싸움입니다. 롱이 숏의 패대기를 잡고 뒤통수를 오지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기절하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들 때 얘들도 반격의 실마리를 잡겠죠. 예, 그게 다음 주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스닥이 만에 하나 오늘 특별하게 나스닥 지수는 나쁜 게 나오진 않습니다. 현재 수출입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바로 얘들이 패대기 칠 가능성도 있어요. 나스닥이 빠진다면. 지금은 롱과 숏의 싸움에서 누가 삿발을 다시 잡을 건지를 지금 견주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오늘 이유가 어찌됐든 나스닥이 좀 최소한 강보합으로만 끝내줘도 내일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예언날이 만약에 외국인이 내일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기간이 패대기 쳐요. 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려면은 빌미가 있어야 되고, 빌미를 안 주려고 그러면 나스닥이 오늘 최소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강보합에 견디내줘야만이 내일 옵션 만기를
무사히 보낼 것 같은 제 판단이 있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게 내일 중국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돼요. 요게 또 어떻게 변동사항이 될지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제발 지수가 좀 잘 나오기를 진정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코, 현대 인프라코 때문에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그래 보시고 원화는 잘 견디고 있어요. 원화는 지금 많이 빠져서 1300원 정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원화가 좀 빠지면 원화 강세하면 원화 강세 이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강세 안 되죠. 제가 뭐 아니 뭐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삼성전자 못 간다고 누추이 제가 강조드렸던 상황입니다. 안 가는 이유는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가는 이유도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7만원이 깨질 가능성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가는 이유는 지수 플레이 이런 거 숏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기관 외국인들 파시는 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롱숏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큰 욕심을 가져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7만원 선은 지지를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뭐 7만 5천원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조금 난센스일 것 같아요. 7만원에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인프라코 예상과 같이 일단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시초가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죠? 시초가부터 저가 18,000원, 고가 11,180원. 시초 이거 뭐 특별 호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상 정도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10% 봤을 때 어제 14% 올랐으면 대충 선물 오르는 만큼 양만큼 빠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브로커가 앞으로 어떻게 또 될 건가, 어떤 지수 방향에 어떤 단가로 흘러갈 건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지킴입니다. 지킴이 최소한 요 라인 오늘 탁 걸쳤는데 18,000원을 저항선을 잡고 계속 올랐다 좀 더 올렸다 내렸다 계속 치고받고 하죠. 자, 요 선이 1차 저지선 1600원 1700원입니다. 요 고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 1700원을 견디내주고 버텨만 준다면 다시 한번 11,000원대 위로 올라타면서 치고 12,000원을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수급상이 그렇습니다. 수급상이 그리고 마지노선은 여기 1200원입니다. 1200원짜리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밀린다면은 당분간 또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잘 보시고 1800원 내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이 1800원 최소 1200원 차기고 1200원까지만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바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 만약에 무너진다면 조금 힘들 겁니다. 저도 힘들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저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드 25% 아직 정리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 그런 걸 가가지고 최상보다는 최악을 한번 미리 마음가짐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점을 11,400원을 뚫으려 그러면 최소한 외인 지분이 여기서 0.5% 더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쭉 땡겨주고 기간도 같이 땡겨줘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나와야 되겠죠. 이틀 동안.
과연 이게 나올 수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입니다. 이 쭉 보시면 지금까지 올릴 때 4월달에 올릴 때 이만큼의 양들이, 그죠? 이만큼의 양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린 이만큼의 양들과 사이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외인의 보유 지분이 약 2, 3%가 적었던 단계가 이쪽이 4월달이었어요. 계속 사 모으다 보니까 지분이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아마 연기금이 풀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자, 여기서는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 개인을 일단 배제를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검토의 공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느 기점으로? 내일 기점으로. 자, 9월 선물을 가지고 시소게임을 하지 싶습니다. 두 달 동안 7, 8을 동안, 그러니까 6, 7, 8, 9죠. 6, 7, 8. 3개월 동안에 공방을 벌일 때 숏으로 잡을지 롱으로 잡을지에 따라가 틀릴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선물이 올랐다는 것은 전망은 좋아 보입니다. 네, 내린 것보다는 오른 게 좋죠. 요 참고사항은 현대인프라코의 선물에 냈을 때 과거의 데이터를 작년 데이터라고 보시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명확하게. 그거는 각 증권사 HTS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은 선물이 올랐을 때는 그나마 조금 버티고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 봤을 때 11,400원을 뚫리면 12,000원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보시는 타이밍은 내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금요일 후유증, 그 다음에 확인, 다음 주 월요일 요 3거래를 보시면은 가늠할 수 있으니까 현재 올리고 내리고 매수와 매도는 좀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또 여러분의 의견은 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판단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 입장에서는 매도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또 하나 더, 현대인프라코는 내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니까 일단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내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그게 보자. 음, 음, 아침 맞죠? 내일이면 내일 어우 모레 금요일이래요. 중국도 모레 금요일에 걸리네요. 그러니 뭐 대충 목요일,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확인, 월요일까지 보시면은 분명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단지 이날 끄집어 올렸던 종가 기준 11,210원, 시가 1,220원 이 사이에서 놀았던 이 가격들이 계속 3일 동안 지탱이 될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방향이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HMM.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닙니다. 네. 네, 선물이 옵션 만기의 영향입니다. SCFI 지수가 좀 올랐다.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개나발 같은 소리고 단지 선물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뭐 금요일부터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 시티은행하고 JP 모간가에 치고받던 270만 주. 그때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선물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거기 따라가 흠의 방향은 정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분석이 맞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로 이렇게 이만큼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19,000원까지는 18,000원대에서 정도에서 18,000 한 4,500원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후에 계속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수량이 모자란다는 뜻일 거예요. 네, 보시면은 순수 매집 물량으로 봤을 때 100만 주, 배가 1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물론 뭐 검투도 있고 이렇게 쭉쭉 보시면은 제법 뭐 들어왔는데 이 봤을 때는 수량은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공매가 오늘도 최악의 발악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32만 주 대차 수량 뭐 상한한 것도 뭐 일단 놔두더라도 공매는 공매대로 발악을 틀고 공매도 뒤토성을 때리는 순수 외국인 기관의 매집 수량은 이 공매도 수량을 흡수하고 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땐 2만원 선 한번 두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럴 것 같으면 3%입니다. 39, 4%, 5, 59, 45, 5%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은 방향은 잡았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꼬리가 쳐올렸어요. 예, 기술적으로 보시면, 차트의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날 꼬리가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꼬리가 올리거나, 이유 불만하고 수급상에 들어옵니다. 매수 세력이 들어오고 꼬리가 올라왔을 때.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좀 사실은 제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지금 오늘 내일 당장 어떻게 뭐 상한가 가고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매각이 된 이슈가 터졌다면은 엄청난 변동성에 시달릴 것 같지만 현재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6월 선물 만기일에 맞춰서 이래 끄집어올린 거는 앞으로 9월달까지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 아닌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늠할 수 있고 점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현재 이해들의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은 자, 한 달 평균 가격 볼까요? 한 달 평균 가격 매수가 18,000원, 18,680원.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보는 이야기. 자, 3월 기준으로 보실게요. 2만원이 넘죠. 그죠? 평균 가격, 매수 가격이, 매도 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일단 2만원 위에 안착을 시키는 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는 예상 가격입니다. 거기 언제냐? 제가 볼 땐 내일, 모레, 요것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인하면은 정확하게 뒤도 안 보고 앞으로 달리는 주식이 될지, 주가가 될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빠지더라도 얼마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더라도 얼마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건, 만약에 올라가면 2만원 선을 뚫습니다. 빠지더라도 18,000원 중후반대가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방보다는 상방의 유혹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주가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현재, 아직까지, 뭐, 오늘 6.64% 올랐다고 결코 기분 좋아하실 분 없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실은 또 제가 개인 방송이니까 내가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송 중에 신용을 썼다고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제 한 계좌에 있는 남아있는 신용을 풀로 썼습니다. 월요일날 HMM을 풀로 써서 18,130원인가 18,130원인지 그때 제가 샀습니다. 이거를 그 정도사는 이베스트 정도입니다. 사서 오늘 사실은 오늘 저기 신용을 풀로 쓰니까 담보 부족 걸리겠죠.
근데 재수 좋게 저는 오늘 담보 부장 걸리고 좀 수익을 대충 한 8% 정도 봤어요. 8%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가격은 정확하게 19,020원입니다. 제가 방송을 위해 하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 이유는, 예, 하시다 보면 또 제 방송을 듣다 보면은 어떤 본인이 확신했을 또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초기란 것도 생길 때도 있고. 또 주식이라는 건 어떨 때는 한번 과감하게 배팅할 때는 배팅할 수 있는 또, 음, 제가 처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선물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저평가대가 있고 장시간 위해서 그렇게 수백만 주식 움직였다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은 주식일 경우, 선물일 경우는 급격한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 있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매각 이슈는 빼더라도. 예, 그럴 때는 저도 제 나름대로 초기에 한번 풀 베팅 한 번씩 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또 요걸 또 다음에 또 할 때는 더 신중하고 조심을 하겠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어차피 자기 확신과 자기 선택에서 가는 거니까, 뭐 제가 사라고 매수하라고 추천도 하지 못하고 매도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팔았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고, 그렇다 해서 제가 팔아서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반대 매매 거래선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로 흠도 내일 모레 확인은 월요일입니다. 네, 확인은 월요일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그렇다 보면 원래 호재가 부르고 악재를 부른다고, 아마 연구체와 전환사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마 또 보도가 솔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까지도 제가 가지게 만드는 오늘의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파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오늘 파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없다고는 못 보겠죠. 그러나 이 외국인과 기관이 추세를 상승의 추세를 잡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를 확인하려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 그리고 좀 더 확인하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셔야만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방송을 또 하겠지만, 내일 방송할 때 제가 좀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아침 시작에 종가가 빠질 수 있어요. 빠졌다 해도 아마 바로 말아 올리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한번 4, 5%더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10%죠. 10%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물이 10%입니다. 1차 상한가가 한 번 더 맞춰보면 정확하게 앞으로 한 4%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4936 정확하게 19,950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내일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대나무를 한번 흔들어 볼게요. 뭐 만약에 아니면 저를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이 달겨봤겠지만, 제 대나무는 19,900원 이상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내일입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리니까 저를 원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분석으로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분석으로서는 6,200원에서 6,400원이 정리 단계라고, 1차 정리 단계, 1차 정리 단계지 이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 매수 타이밍은 6,000원 미만이라는 거. 이유가 뭐냐니, 지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7,000원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가려면 큰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건 정확하지만 몇백억씩 와가지고는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없어요. 그리고 이 주식 수량이 얼마인데요? 5억만 주고 넘는데. 그렇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만큼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현재 많이 쌓았습니다. 자, 보시면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매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 보세요. 주 단위로 끊어보더라도 엄청나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그러죠. 6천원을 뚫고 6,200원 뚫고 하려면 거래량이 1억만 주 이상 터지고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다 들어왔어요. 이제 실탄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흔들고 낙폭이 심하게 빠지면서 다시 정리를 하고도 올라갑니다. 네, 그 타이밍에 다시 매수하면 되니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빠졌다가 타종목에 들어가시든 중심 잡고 기다리시다가 무너질 타이밍에 딱 나와 있어요. 여기나 무너질 타이밍에 다시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는 5,700원, 5,700원, 7,800원 정도 나와요. 이게 사람 심리에 따라서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삼성중공업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결론도 아니죠. 제가 계속 대한유화 사세요 사세요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제 아래라도 파시고 대한유화 들어갔으면 더 들었었죠. 그렇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결론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코 삼성중공업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최소한 이번 달은 행보입니다. 내일 와서 행보할 거예요. 올라가서 행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6,200원 선까지 내려오더라도 좋죠. 다시 삼성중공업을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다리 뻗고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주식의 정석이라 생각하지 계속 들고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은 아마 대한민국 그런 주식은 없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발상 전환으로 달리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제 말씀이 이해도 될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힘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타이밍 제가 볼 때 들어갈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시라 파시라고도 말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제가 보는 분석해서는 그러니까 뭐더 이상의 여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환유화 오늘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중국이.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가면 슈팅을 대게 준다고. 그렇죠? 슈팅 5% 10% 그냥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월요일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 그날인 것 같은데 주더라도 좀 세게 줬습니다. 세게 주다 보면 조금 관망둬야 되는데 오늘 또 양봉이 뜨네요. 그죠? 오늘 또 양봉이 뜨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가장 저평가에 많이 빠진 주식이 화학주입니다. 가장 많이 빠진 게 화학주예요. 그러면은 술안매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왜 들어오느냐니 다음 9월달 경기를 봐요. 369, 10이니까 요 9월달 경기가 좋다는 판단에 선다면 지금부터 현물은 매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어저께 슈팅하면 오늘 슈팅을 대기 주면 내일 머리 아파집니다. 왜냐하니 하루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간을 두고 내일까지도 한번 슈팅을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러나
꼬라박는 주식은 꼬라박아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꼬라박을 것도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매도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매도는 자제를 하고 일단 15만원을 뚫는지 안 뚫는지를 요것 또한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제 스타일입니다. 재차 확인을 하고 판단을 세우는 그러면 월요일까지 또 요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고 내일 다시 한번 15만원 선을 한번 뚫고 있습니다. 오늘 힘이 없어서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15%까지 뚫으려 그러면 앞으로 3천원 한 2% 3%네요. 요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일 한번 보시죠. 요것도 뚫을 수 있는지. 이거는 뭐 거래량이 얼마 안 해도 2, 3% 그냥 올라가는 주시니까 터치하고 내려오더라도 다행입니다. 터치하고 내려오더라도 터치만 하더라도 추세는 전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네. 대한항공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계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시니까 지금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할 때가 거의 22,500원일 때니까 이제 본전 왔겠네요. 자, 지금부터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 카운팅을 시작하시도 무방한 주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요것 또한 그렇게 보시고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스닥이 아이고 원화가 1300원, 나스닥이 다행히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0.6포인트 오늘 나스닥이 최소한 강보합으로만 끝내주면 저희들 내 종목 내일도 빨간불을 향해서 달릴 수 있고 인프라코어도 다시 한번 리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돌이로 전날 14% 13% 올랐던 그 종가 기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11,0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나스닥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따라가 내일 옵션 만기일 숏을 그런지 롱을 그런지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롱입니다. 여러분 오늘 꿈 잘 꾸시고 내일 수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균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